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초급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초급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초급 유형의 문제들은 실제 기출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초급 유형을 통해서 알고리즘과 순서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기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급은 이제 앞으로 한 몇 개 강의가 더 남았고요. 그래서 곧 이제 초급 유형의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기사 기출 문제 그리고 산업기사 기출 문제를 나누어서 기출 문제,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을 다루어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모두 만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재밌는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 2, 4, 7, 11. 자, 각 항의 값이 자,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숫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는 각 항의 변수들이 가지는 규칙, 그리고 합을 구하는 규칙, 자, 그것을 구해서 순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i는 i 플러스 1, 자, sum은 sum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의 규칙을 이끌어내고요. 순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항에 이제 값이 1씩 증가되더라 라고 했을 때는 i는 i 플러스 1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도 각 항의 차이값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2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이죠. 자, 2와 4 사이는 2가 되고요. 4와 7 사이는 3이 되고요. 7과 11 사이는 4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요, 항상 일정한 값이 증가가 되는 거였어요. 짝수라면은 2씩 증가가 되는 거고요. 1씩 증가된다라면 1 플러스 1을 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일정한 값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죠. 자, 하지만은 이 문제를 또 쉽게 풀 수 있는 이유가 증가된 값들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0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자, 0에서 1로 1 증가되었죠. 자, 1에서 2로 1 증가되었습니다. 자, 2에서 3, 1 증가되었고요. 3에서 4, 1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위쪽에 이 증가치에 대한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에서,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규칙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금방 말씀드렸던 숫자, 이제 합계 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덧셈과 뺄셈이 교차되는 부분. 자, 이것은 스위칭 변수나 모두 함수 이용하면 될 거고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5. 자, 이것은 어떻게 풀이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덧셈과 뺄셈이 교차되는 부분. 자, 항상 덧셈과 뺄셈이 교차될 때는 스위칭 변수라든지 모두 함수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숫자가 좀 특이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 괄호를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계산을 해 보시면은, 자, 이런 숫자들이 나열된 거잖아요. 그죠? 자, 위에 있는 문제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부호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지, 일단 규칙, 순서대로 만드는 규칙,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의 그 나열 상태가 조금 다르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존의 어떤 패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1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째 항까지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풀이했던 문제들은 각 항을 나타내는 n이란 변수, 그리고 합계를 나타내는 h란 변수만 있으면 쉽게 구했죠. 하지만 이 문제는요, 규칙을 잘 따져보니까 n이라는 변수가 단순히 n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처럼 상수값을 이용을 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규칙을 가지는 변수를 이용해서 증가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k라는 증가치를 나타내는 변수가 또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1, 2, 4, 7, 11 이런 식으로 각 항의 값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증가치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자, 1씩 증가가 된다라면은 n은 n 플러스 1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플러스 2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이라고 둘 수가 없어요. 자,
이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값을 주시면 안 되고요. 변수값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증가치를 K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1이 되고, 어떨 때는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K라는 것도 규칙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K를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자, 이게 뭐 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0에서 1이 증가되고, 또 1 증가되고, 1 증가되고, 1 증가되고, 그래서 K는 K 플러스 1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H는 H 플러스 N 그대로 규칙을 가지고 있죠. 뭐 합계 구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은 1이 되고, 두 번째 항까지 합은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지금까지 구한 합에다가 세 번째 항을 누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을 구하는 어떤 처리문은 바뀌지 않는데 각 항을 나타내는 n이라는 변수의 규칙이 더해주는 값이 상수값이 아니라 상수란 것은 정해진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이나 2 이런 값들을 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상수값이 아니라 변수들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는 항상 규칙을 또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가 K는 K 플러스 1이라는 처리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처리문을 일단 이렇게 이끌어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0번째 항까지의 합계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반복 구조 들어가 줘야겠죠? 반복이 돼야 됩니다. 반복 구조는요, 보통 뭐 n을 이용을 한다라면은, 10번째 항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n을 1씩 증가시키면서, 여기에 반복할 내용을 여기다 넣었었죠. 그래서, 1씩 증가시켜서 계속 반복시키면서, n이 10보다 작으냐라고 조금 판단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구조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등호의 방향이라든지 숫자가 꼭 10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10번째 항이라면 이렇게 반복 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n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n은 일씩 상수값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K값으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n을 이용을 해서 딱 10번만 반복시키기가 어려워요. 숫자들이 나열된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n을 이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측하기 편한 K라는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K는 일씩 증가되잖아요. 그죠? 상수값을 이용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K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도 K, 여기도 K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이 맞을까요? 10이 맞겠습니까? 10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 K가 여기 0값을 가지는 이 위치가 뭐예요? 이게 0번째 위치 맞습니까? 자, 이것은 첫 번째 항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항의 위치가 0이고요. 그러면은 10번째 항의 위치는 K 값은 얼마가 될까요? 0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9값을 가질 때까지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이 아니고요. 9라고 입력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은 디버깅 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버깅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는 K는 0, N은 1, H는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에 값이 1이 되고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런데 증가치는 여기서부터 1이잖아요. 이 부분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는 0, N은 1, 그리고 H 합은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0번째 항이 아니라 첫 번째 항이에요. 그죠? 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K는 9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이 처리문하고 이 조건문에 의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N을 구하고 H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H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H를 출력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한번 디버깅을 해볼게요. 그럼 9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다섯 번째 항이라면은 4로 바꿔줘야겠죠. 자, 10번째가 9가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라면 1을 줄여서 4라고 입력하는 게 맞을 겁니다.
다 구하게 되면 25가 나와줘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K는 0이 되고, N은 1, H는 1이죠. 자, 초기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것은 초기화 다음부터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입력이 되고, 자, 출력이 되고, 처리 부분이죠. 자, 그 다음 K는 1 증가되고요. N은 이제 K만큼 증가가 됩니다. 자, H는 N만큼 증가가 또 되죠. 자, K가 4보다 작으냐? K가 현재 1입니다. 그래서 yes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럼 이렇게, 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H가 이제 25라는 값을 여기서 만들어내게 될 거고, 그리고 K는 4가 되기 때문에 K가 4보다 작으냐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거 5라고 잘못 입력을 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반복이 되면서 H 값은 더 증가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죠. 자, 이 값이 출력이 되도록 하려면은 여기서 노로 분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H가 출력되면은 최종 값인 2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항상 변수는요, 하나의 값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H값이 1이고, 그 다음 3이잖아요. 그러면 이전 1값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워져 나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한번 풀이해 보십시오. 자, 이 문제는 덧셈과 뺄셈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칭 변수를 이용하는 그런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 크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입력 단계가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처리 단계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출력 단계죠. 자, 입력 단계에서 이제 초기화가 이루어졌는데 0, 1, 1로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일단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두 번째 항이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첫 번째 항에서 플러스가 되었고요. 두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스위칭 변수 이 조건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먼저 보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스위칭 변수 얼마 값이 들어갑니까?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죠. 자, 알 수 없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두 번째 항을 계산을 해줘야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을 구할 때 합을 구하는 처리문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 처리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칭 변수가 0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yes란 얘기는 초기값을 얼마 줘야겠습니까? 0으로 줘야겠죠. 그래야만 이 조건문을 만났을 때 첫 번째 yes로 분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에서 자 다시 1로 바뀌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no로 분기되면서 이것은 h 플러스 n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분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K는 어떻게 됩니까? K는 K 플러스 1. 자, 이 처리문하고 짝꿍으로 같이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조건문이죠. 10번째 항이라면 일단 9라고 값을 넣어서 디버깅 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N은 어떻게 됩니까? N은 상수값으로 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K만큼 증가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응용한 겁니다. 자, 디버깅을 생략하겠습니다. 교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꼭 디버깅 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풀어보십시오. 문제는 같은데 이 문제는 모두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단계, 그리고 처리 단계, 자, 이거 출력 단계죠. 자, 입력 단계에서 초기값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0, 1, 1로 초기화가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항의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항,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H는 H-N 방향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K는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10번째 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항상 K가 증가되는 그 처리문 하고요. K를 이용하는 조건문은 같이 짝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I는 I 플러스 1을 하고
i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건문을 주잖아요. 그죠? 반복 구조를 만들 때.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하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n은 어떻게 됩니까? n은 여기 k 값이 증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잘 따라오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자, k가 자, 디버깅 잠시 해보겠습니다. 0이 되고 n은 1이 되고 h는 1이죠. 자, k는 1 증가되었습니다. 자, n은 k만큼 증가되죠. 2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합을 구할 때 1-2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을 계산할 수 있도록 현재 n 값이 이렇게 누적되어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2라는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을 만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조건문을 만나는데, 자, 모두 함수에서, 자, k를 2로 나눴을 때, k가 현재 얼마입니까? 1이죠. 2로 나누게 되면은, 이 모두 함수의 결과,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1은 0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3번에 h-n이 들어가야 됩니까? h 플러스 n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h-n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h를 구하는 이 결과값이 1-2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4번은 h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넣고요. 디버깅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디버깅 해서 제대로 값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 처리문을 또 순서 바꿔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문제 보도록 하죠.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5 이렇게 해서 10번째 한까지 합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분석을 하면요. 이전 문제하고 처리문이 동일해요. 자, k는 k 플러스 1, n은 n 플러스 k, h는 h 플러스 n입니다. 처리문이 같아요. 자, 그럼 같은 문제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문제는 다르죠. 문제는 다른데, 처리문은 같을 수는 있어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쭉 나열을 하고요. 항과 항 사이에 간격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2가 추가되었고, 3이 추가되었고요. 4가 추가되고 5가 추가되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2, 3, 4, 5 이렇게 추가되었는데, 자, 0번째 항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0번째 항부터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이 되네요. 그죠? 자, 항상 일정한 값이, 그러니까 상수값으로 증가가 된다라면은 n은 n 플러스 1이나 뭐 n 플러스 2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은 증가치 자체가 또 하나의 변수값을 가집니다. 값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은 n 플러스 k라고 두고요. k 변수의 규칙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k는 어떻게 됩니까? 1에서 2, 1, 2에서 3, 1, 3에서 4, 1, 4에서 5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0번째 항이 있다라면 0번째부터도 이렇게 일씩 증가되는 그런 처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합은 뭐 볼 거 없죠. 자, 0번째 항까지는 0이 되고, 그 다음 0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1이 되고, 뭐 똑같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전 문제와 다른 거는 첫 번째 항까지의 초기화를 시킨다라면 이렇게 될 거고요. 0번째 항이라면 0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초기화를 하느냐,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하느냐,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하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반복되는 구조에서 자, k 변수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 9가 들어가야겠습니까? 10이 들어가야겠습니까? 자, 보세요. k 값이 첫 번째 항은 1이 되죠.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은 3이에요. 그럼 10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10이 되잖아요. 그죠?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순서도는 10번째 항까지 k 값이 첫 번째 항은 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9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를 입력을 했지만 이 문제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까지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은 0번째 항을 초기화를 하든 첫 번째 항의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고요. 최종값이 k의 최종값은 10이 될 때까지 그렇게 반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처리, 출력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입력 단계에서 초기화 작업이 이루어지죠. 자, 0으로 다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자, 0번째 항을 기준해서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k가 0일 때 이건 0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문제에서는 여기서 K가 0이지만은 이게 0번째 항이 아니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0번째 항이 아니라 첫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는 최종값이 9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서는 9가 되기 때문에 K가 9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조건문을 준 거고요. 자, 지금 설명드린 문제는 어때요? 아니죠. 지금 설명드렸던 문제는 0번째, 이 0이라는 숫자가 0번째를 뜻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항이라면은 1이 되는 거죠. K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0보다 작다라고 10이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값은 K가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값은 이게 0번째 항을 기준해서 이제 초기화를 했는데 0번째 항을 기준해서 초기화를 하든 첫 번째 항을 기준해서 초기화를 하든 두 번째 항을 기준해서 초기화를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1, 1, 1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 9로 주로 들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디버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기값을 0번째를 하든 첫 번째를 하든 마지막에 K값의 최종값이 중요한 거예요. K값의 최종값이 1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꼭 디버깅해서 차이점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K, N, H가 처리되는 처리문은 동일하고요. 자, K는 10보다 작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꼭 한번 디버깅 해 보십시오.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화면 멈추시고 풀이해 주십시오. 자, 이 문제는 덧셈과 뺄셈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수행이 되고요. 스위칭 변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 보시면은 입력, 처리, 출력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입력 단계에서 변수를 초기화를 했는데 KNH를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0번째 항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0번째 항을 초기값을 두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항을 계산을 해주겠죠. 자, 첫 번째 항은 양수값입니다. 따라서 합계를 구할 때 자, 플러스 n이 있고 마이너스 n이 있는데 플러스 n을 스위칭 변수를 잘 이용을 해서 먼저 수행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K는 K 플러스 1이 되고 n은 n 플러스 K가 되고요. 그 다음 K는 10보다 작다라고 일단 작다라고 부등을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디버깅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3번하고 4번. 4번은 뭐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쪽이 마이너스라면 한쪽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이쪽으로 분기를 해야 되느냐, 이쪽으로 분기를 해야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0번째 항을 기준해서 초기화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항까지 합계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n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분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이 스위칭 변수가 0이잖아요. 그러면은 yes로 분기시켜 주려면은 0이라고 줘야 됩니다. 자, 0이냐 판단하면 되겠죠. 현재 스위칭 변수 값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분기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한번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자, K는 0, N은 0, 자, H는 0으로 초기화가 되고 스위칭 변수도 0으로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자, K는 1 증가되고요. N은 K만큼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스위칭 변수 값이 0이냐? 자, 이것은 조건문이죠. 자, 판단하고요. 현재 0이죠. 그렇기 때문에 yes. 자, 그리고 여러분 디버깅 할 때 이 yes가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든 여기에 입력하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yes로 분기가 되고 h 플러스 n입니다. 자, h 플러스 n. 자, 1이 되네요. 자, 1이 됩니다. 첫 번째 항까지 합이 1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좀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스위칭 변수 값이 또 1이 되고요. 자, 이쪽으로 분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주시면은 K가 5보다 작다. yes죠. 반복합니다. K 증가. 자, K만큼 N은 증가. 3이 되고요. 자, 스위칭 변수가 0이냐? 0 아니죠. no로 분기가 되고요. H-N입니다. 1-3이 되는 거죠. 자, 내려오고요. 조건문 만났습니다. yes가 되고요. 자, K 증가. 자, N은 K만큼 6이 되고요. 자, 조건문 만났습니다.
현재 1이죠. 그렇기 때문에 yes. 자, 번갈아가면서 수행이 됩니다. 자, 플러스네요. 1,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스위치 변수 값은 1. 조금 전 0으로, 자, 초기화하는 부분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0, 1, 0, 1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조건만 만나면 yes가 되고, 반복되죠. 자, k는 k 플러스 1, 4가 되고요. 자, n은 k만큼, 자, 10이 되었고요. 스위칭 변수 값이 현재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o로 분기가 되겠네요. 자, no로 분기가 되고, 마이너스, 빼기가 됩니다. 마이너스 10. 자, 스위칭 변수는 0으로 초기화되고, 다시. 자, 0으로 값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 k는, 맞습니다. 아직까지 작네요. 반복되고. 자, 5가 되었고요. 자, 더하면 15. 자, 현재 스위칭 변수 값이 0이죠. 자, yes로 분기가 됩니다. 자, 플러스가 되네요. 그럼 1, 3, 6, 10, 플러스 15.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한까지입니다. 따라서 h가 이 값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반복이 돼야 됩니다. 자, h 값이 구해졌고요. 스위칭 변수 값은 1로 초기화를 했고요. 자, k가 5보다 작으냐? 현재 5가 되기 때문에 이제 no가 되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h 값이 이 값이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풀어보십시오. 자, 이 문제는 모두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력, 처리, 출력이고요. 자, 입력 단계에서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0번째 항을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k는 k 플러스 1, n은 n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자, h를 구하는 처리문이 이렇게 나뉘는데, 자,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현재 k 값은 얼마입니까? 자, 현재 0에서 1로 증가됐죠. 그럼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을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러면 1은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yes로 일단 분기되는 것은 결정이 났어요. 그죠? 결정이 났고요. 결정 났는데, 그럼 합계를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첫 번째 항에 합계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h 플러스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양수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n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10을 넣어보고 디버깅 해서 틀렸다라면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 잘 처리하셔야 되고요. 꼭 디버깅을 하십시오.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면 멈추시고 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숫자들이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첫 번째 항,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칙을 찾기 힘들고요. 자, 이것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만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야만 1, 3, 6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와 숫자 사이에 각 항의 이제 차이값을 또 구하고 그 차이값의 또 증가치를 가지고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항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숫자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그리고 부호는 신경 쓰실 필요 없죠. 스위칭 변수 이용을 해서 합을 구할 때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증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2가 되고, 자, 3이 되겠습니다. 자, 0번째 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증가치가 또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 1이 되었고요. 자, 0번째 항이 있다라면은, 자, 이것도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인덱스 변수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 변수를 인덱스 변수라고 주어졌고요.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문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의 변수는 여기서 부분 합이라고 해서 합이라고 주어졌습니다. 합. 자, 이 합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i죠. 현재 이 i라는, 자, 이 i라는 변수 값이 계속 누적이 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합계는 첫 번째 항은 0이 될 거고요. 자,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자,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적 변수라고 되어 있네요. sum.
플러스 부분합이죠. 자,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하죠. 이전 문제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숫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변수가 뭐 부분합이다, 뭐 누적값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란 느낄 수가 있는데 순서도의 구성 같습니다. 자, 정답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입력 단계가 되겠습니다. 초기화를 하는데 썸과 합과 스위칭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i라는 변수는 1로 초기화를 했죠. 그럼 이 0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이게? 0번째라면은 i하고 합하고 썸이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게 맞고요. 첫 번째 항이라면은 1, 1, 1로 모두 1로 초기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초기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i는 1로 초기화하고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자, 따라서 순서도의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풀이했던 순서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블랭크가 있을 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처리문들, 구했던 처리문들을 적당하게 일단 다 배치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합은 합 플러스 i죠. 자, 그 다음 스위칭 변수가 분기됨에 따라서 오른쪽에 썸은 썸 플러스라면은 왼쪽에는 자, 썸 마이너스 합이 되겠죠. 마이너스 합이 되고, 자, 스위칭 변수를 1로 만들어줬다라면은 이것은 스위칭 변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횟수를 정해주는 것은 여기서는 i 변수를 이용을 해서 반복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i가 10번째 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10보다 작다라고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등호 들어가줘야 됩니다. 등호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면은 자, 4번에는 어떤 그 처리문이 들어갈까요? 지금 빠진 게 뭐죠? 합은 들어가고요. 썸도 들어갔죠. 자, 빠진 게 뭐죠? i입니다. i 플러스 1이 빠졌죠. i는 i 플러스 1이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분명히 처리문에서 이용을 하든 뭐 반복 구조에서 이용을 하든 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썸을 초기화를 해서 썸을 이용한 처리문이 이렇게 나왔고요. 합을 초기화를 하고 합을 처리하는 처리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스위칭 변수를 초기화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래쪽에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i가 초기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처리문이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를 1로 초기화를 하고 i는 1씩 증가시키고 i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하나의 짝꿍이 되는 거예요.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접근하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블랭크를 채울 때 초기화를 했는데 이 초기화를 한 변수가 어디에도 없다. 처리문이 없다. 그러면은 이 블랭크가 그 처리문이 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서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순서도는, 자, i는 i 플러스 1이 언제 나왔습니까? 합을 구하기 전에, 이전에 이 정도 위치에 나왔었죠. 이 정도 위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i를 증가시키고 난 뒤에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썸을 구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 구조는 뭡니까? 먼저 합을 구하고, 뒤에 i를 증가시키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호를 넣어줘야만 반복하는 횟수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순서도가 초기화되는 부분이라든지 i를 증가시킨 처리문의 위치라든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순서도를 일단 답을 채우고 디버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선택한 답이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디버깅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항까지 한번 디버깅을 해볼게요. 세 번째 항까지 디버깅을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등호 이제 조건문은 이제 3 이하다라고 일단 등호 넣었습니다. 만약 등호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디버깅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한번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과 합과 스위칭 변수 그리고 i는 0, 0, 0, 1로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합을 구하죠. 그러니까 i가 1이란 얘기는 첫 번째 항을 지금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항을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i를 증가시키는 것은 뒤에 있고요. 일단 i를 첫 번째 항으로 초기화를 시켜서 바로 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은 합 플러스 i가 됩니다. 그래서 1을 0에서 1을 더하면 이제 1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부분합 첫 번째 항의 1값을 지금 구한 겁니다. 자, 스위칭 변수 값이 0이냐? yes가 되고요. 자, yes로 분개가 되고, 이제 실질적인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sum 마이너스 합이죠. 현재 sum은 0이 되고, 합은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조금 전 합은요, 1이 되고, 실질적인 sum은 마이너스 지금 1을 지금 구한 겁니다. 자, 스위칭 변수가 1이네요. 자, 1로 바꿔주고요. 자, i는 i 플러스 1. 자, 이제서야 이제 i를 증가시킵니다. 자, 두 번째 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조건문 yes가 되고요. 자, 합은 합 플러스 i. 현재 합은 1이 되고요. i는 2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3이 되겠네요. 3. 자, 스위칭 변수가 0이냐? 0이 맞죠. 0이 아니죠. 현재 1입니다. 자, no로 분기가 되고. 자, 현재 썸에다가 합을 더해라. 현재 썸은 마이너스 1. 합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3을 더하면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스위칭 변수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자, i는 1 증가시킵니다. 현재 i가 3이죠. 자, 만일 등호가 없다라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 썸을 해버리면은 썸이 2가 되죠. 마이너스 4가 안 됩니다. 따라서 등호를 여기 넣어줘야만 한 번 더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yes가 되고, 자, 합은 합 플러스 i. 자, 합은 현재 3이고, i는 3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6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칭 변수가 현재 0이 되기 때문에 yes가 되겠네요. 자, 현재 썸에다가 2에다가 합을 빼라. 합이 6이 되기 때문에 2에서 마이너스 6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결과치가 나왔는 거죠. 자, 스위칭 변수는 1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i는 1 증가시킵니다. 4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i 값이 3이 되든 4가 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썸이죠, 썸. 썸이 출력될 때 얼마 값을 가지고 출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i가 4가 되면서 이제 no가 되고요. 빠져나오면서 출력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설명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이제 i가 10 이하다, 그냥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답을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i가 얼마 값을 가질 때 출력 부분으로 이제 분기가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1보다 작다라고 줘도 되는 겁니다. 자, 11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에서 이제 no가 된다는 얘기는 i 값이 11일 때, 자, 11일 때 이제 no가 되겠죠. 그리고 i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i가 11일 때,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중복 답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연습 문제로 해서 초급 유형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된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12번, 23번, 자,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것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만, 각 번호별로 해서 정답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순서도 디버깅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순서도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